안녕하세요. IamSolder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컴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해하게 느끼는 부분인 펌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차례를 보면 첫째, 펌웨어란 무엇인가, 펌웨어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처, 마이컴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펌웨어 알고리즘의 기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펌웨어를 나름대로 정의하면 복잡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쯤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작은 마이컴 안에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라 대부분은 규모가 작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과 같은 가전제품부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제어기기, 그리고 요즘 IoT를 예를 든다면 집안의 가스밸브를 잠그는 최종 부분은 모터와 그를 제어하는 마이컴이 되겠고,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최종 부분 역시 하드웨어와 작은 마이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컴은 보통 규모에 따라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선풍기 같은 곳에 들어가는 마이컴의 핀의 개수는 고급형이라 하더라도 보통 20개가 넘지 않고 작게는 8핀짜리 마이컴도 있습니다. 가격은 싸게는 1,200원짜리부터 보통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 OS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OS 없이 모든 것을 일일이 제어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펌웨어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의 끝이 없이 일정 부분을 연속해서 도는 while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while문 안에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을 짜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 접하는 예제는 바로 이런 류의 프로그램입니다. while문 안에 LED를 켜고 딜레이, 그 다음 LED를 끄고 딜레이,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반복. 여기서 사용되는 딜레이 함수는 보통 이렇게 짜여져 있고 플로우 차트를 보면 원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루프를 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예시나 간단하게 시험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펌웨어에서는 피해야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알고리즘은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외에 키보드 입력, 디스플레이, 통신, 자료 수집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딜레이 함수처럼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알고리즘을 바꾼다면 while문의 루프 안에 토글 LED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하고 토글 함수에서는 t라는 전역 변수를 하나 두고 t 값이 1초에 해당하는 값에 도달되지 않았으면 값만 하나 증가시켜 놓고 빠져나가고 또다시 들어오면 증가시키고 빠져나가고, 그러다 약 1초에 해당하는 값이 되면 LED 상태를 바꾸고 시간 변수를 초기화 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어와 시간 변수를 증가시키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방법의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다른 처리할 곳에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렬 통신을 이용해 문자 0에서 9까지 10개의 자료를 2400bps 8비트 노페리티 원스톱 비트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만약 일반적인 프린트F문 한 개만을 써서 자료를 전송한다 했을 때 실행하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한 문자 전송을 위해 10개 비트를 보내는 시간은 4ms 정도 되고 10개 문자 모두를 보내는 시간은 최소 40ms 정도가 됩니다. 즉 40ms 동안 인터럽트 이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직렬 전송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전송할 자료가 있을 때 원형 Q와 같은 전송 메모리 공간에 전송할 자료를 넣어만 두고 빠져나오면 시리얼 통신을 전담하는 시리얼 프로세스 함수를 메인 루프에서 계속 호출하고 그 함수 안에서는 전송 메모리에 보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있으면 한 문자 전송 버퍼가 비었는지 확인해서 비어있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비어있으면 다음 한 문자를 전송 메모리에서 전송 버퍼로 넣어두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정체하는 곳이 없게 알고리즘을 짜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짜게 되면 처리할 여러 가지의 일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게 됩니다. 처음 LED를 온오프 하는 것과 직렬 전송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그 두 가지를 그냥 순차적으로 놓으면 무리 없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의 경우 동전을 놓고 커피를 선택해서 컵을 내리고 커피가 제조되고 있는 중간에 동전을 또 넣었을 때 인식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거나 하는 현상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 방법이 펌웨어를 짜는 데 있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각 프로그램별 상황마다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에 맞게 키 입력, LCD 제어, AD 컨버전 등을 위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면 펌웨어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OS 없는 펌웨어 알고리즘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